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 목사, 한국교회 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 김태훈 목사 등 최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지 않아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일부 교회들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호소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 일부 교인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검진을 받지 않고 집단 감염 사태를 키우고 있어 교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져만 간다는 것인데요. 한 교회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 지침과 행정명령을 잘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웃 주민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31일 SBN 뉴스는 충남 서천 지역의 목사들과 만나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로 인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역사회는 교회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비교회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정교 분리를 내세우며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지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오히려 그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며 정부의 예배활동 제한 명령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교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남을 위험에 빠뜨릴 자유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막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을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가 아니고 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일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쩌면 이웃에 대한 또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난달 21일 충남도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급작스럽게 발령하자 이와 관련해 서천관 내 165개의 교회 중 영상예배 준비가 안 된 교회 46곳이 23일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행정명령이 발동되어졌고 교회가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예배가 진행되어진 것 같고요. 대형 교회의 경우 부교육자, 방송설비 등 수년 전부터 영상예배가 가능하게 준비되어 있지만 노인이 많은 시골 여타 교회의 경우에는 방송설비가 미흡하고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활용이 쉽지 않아 영상예배로 전환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장항읍과 서천읍 내 교회 2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기독교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지탄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볼 때는 이게 정말로 종교적인 집회인가 봤을 경우에는 종교적인 집회다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생각이 좀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소신껏 집회에 참석한 만큼 피하거나 숨지 말고 검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날 이웃을 위한 진정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당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도내 모든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주일 연장한 오는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습니다. 도는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방역비 등과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해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역 교육을 실시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 영상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은 출하대 및 분뇨, 사료 차량 방역관리, 구제역 백신 보관, 관리 및 접종 요령, 돼지 위탁 사육 농장 방역관리, 농장 소독 요령, 밀집 사육단지 방역관리 등입니다. 해당 영상은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 농로와 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업로드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익현 충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서천군에 공공의대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전 제1부의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 추진에 발맞춰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서천군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천군의 경우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없고 병원다운 병원조차 없어 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하다며 서천군민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북 전주, 익산, 군산으로 원정을 가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부의장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의료계와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성이 우수하고 장항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유지가 있어 공공의대 설립의 우수한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천 지역 출신 인재풀을 활용해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따라 공공의대 유치는 물론 의과대학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에너지 소모는 줄이고 김 품질을 높이는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보급을 통해 관내 김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군은 앞으로 5년간 김 가공업체 20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용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존 김 건조기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가 서천군 김업계에 본격 들어섭니다. 서천군은 관내 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힘을 모아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총 20개소에 대해 에너지 절감 시설인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를 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천군은 올해 확보한 18억 원 예산을 들여 지난해 모집한 김 가공업체 4개소에 대해 보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보급 대상 업체는 매년 진행될 모집 공고를 통해 10개의 항목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를 총 비용의 20%만 자부담하면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는 전력 소모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며 김 품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히트펌프식 건조기를 사용하면 기존보다 약 50%에서 6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히터식 김 건조기는 80도씨 이상의 고온 발음으로 건조해 에너지 소모량이 크지만 히트펌프식 건조기는 50도씨 이내 저온의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 소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겁니다. 또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는 기계 내 외부로 오가는 바람을 재사용하고 내부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아 균일한 긴 건조가 가능해 품질까지 향상시킵니다. 작년부터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를 사용한 한 김 가공업체 대표는 생산 비용도 적게 들고 김 상품성도 높아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품질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히터로 했을 때보다 깔도 나고 윤기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히터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3천만 원 나오던 것이 히팅 펌프로 했을 때는 뭐 한 1,800만 원 정도. 한편 서천군은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서천 친환경 설해와 김산업 특구 지정을 받아 앞으로 5년간 사업비 434억여 원을 들여 김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충남 서천군에 벼 도복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지도하며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장마와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서천군 한산면 구동리 인근 논면적 6,610제곱미터가량의 벼가 도복된 모습입니다. 도복된 벼들은 일찍 수확하는 조생종벼로 이미 이삭이 익어 벼가 무겁고 비료가 많아 줄기가 약해진 탓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다 채워져서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불으면 쓰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생종에서 비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논들은 아마 쓰러질 거예요.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북상 예보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재해 대응 상황실을 운영, 태풍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지도하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이제 지역별로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방제를 지도를 한다든가, 이 단계별로 안전총괄과에서 단계를 정해주면 저희들이 근무를 그 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논에 물을 가둬 벼가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예방하고 비닐하우스는 문단속을 하거나 띠로 단단히 보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며 보수할 수 없는 상황에는 비닐을 완전히 벗겨 골조가 파손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가 필요하며 논의 물을 빠르게 빼고 벼잎에 흙탕물을 씻어내 광합성을 돕는 등 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사후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런 흰잎마름병이나 홍명나방, 아니면 또 하나가 이제 벼멸구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날라오는 이제 충이 있는데 요 세 가지 정도를 방제를 해줘야 물을 빨리 빼주고 흙탕물을 씻어주고. 한편 서천군은 오는 2일 새벽에서 3일 오전 사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 강수량은 50에서 150mm, 최대 풍속은 초속 30m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서천경찰서와 함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 강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29개소, 단란주점 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3개소 등 고위험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대상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충남 서천군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캠페인 주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 강좌, 보건소 방문자를 위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레드서클존, 특화시장 캠페인 등을 운영합니다. 캠페인 주제는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자는 자기혈관 숫자 알기입니다. 특히 건강 관심도가 다소 낮은 30, 40대에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수달 한 쌍이 지난달 4일 새끼 수달 3마리를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수달은 수컷 2마리, 암컷 1마리, 총 3마리입니다.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19일 건강검진을 통해 살펴본 새끼 수달은 1.3kg에서 1.45kg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끼 수달들은 에코리움 온대관 수달 사육장에서 생후 약 한 달 동안 어미 수달의 보호 아래 굴속 생활을 하다 9월 초부터 굴 밖으로 나와 야외 적응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어미 수달로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고 생후 약 2개월 전후인 9월 초에 사냥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국립생태원은 보고 있습니다. 새끼 수달은 1년 후 야외 적응 훈련을 통해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3년 야생에서 구조된 수달 한 쌍은 2017년도부터 매해 2마리씩 새끼를 낳았으며 그동안 태어난 6마리의 새끼는 종 보존을 위해 서울대공원과 한국수달연구센터로 보내졌습니다. 충남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오는 10월에 시행하는 가운데 충남 서천군이 한시적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해 저공해 조치를 못한 주민을 위해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받은 차량입니다. 임의로 불법 개조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충남도 내에서만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이 지난달 27일 학부모의 대입전형 이해와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입시 달빛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와 학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일에는 대입전형의 이해와 준비 전략, 10일에는 입학사정관, 고교교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달 31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예방 대비하고자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구급지도관이 센터를 방문하는 순회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구급활동 방해행위 관련 법규 연찬, 호신술법 시청 등입니다. 국립생태원이 조류의 번식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하고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후변화로 인한 먹이사슬 변화와 조류 번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내 기후변화 정책 수립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